만약 당신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76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 앞에서 한 여성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정말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70을 넘기면 80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편견을 깨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공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버타운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황혼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짜 사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이정희입니다. 나이 76세. 3년 전 45년을 함께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남편 최준호 씨는 정희 씨보다 3살 많았습니다. 23세 만나 25세 결혼했고 3 자녀를 낳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준호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했고 주말이면 정희 씨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정희 씨 곁을 지켰습니다. 젊은 시절 준호 씨는 정희 씨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00년해로 합시다. 함께 늙어가요. 정희 씨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9세가 되던 해 가을 준호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이틀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내일 날씨가 좋다며 산책을 가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정희 씨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자식들이 교대로 와서 곁을 지켰지만 정희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정희 씨는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선들, 규칙적인 기계음. 정희 씨는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눈 좀 떠봐요. 제발. 하지만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시 준호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준호 씨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 모두들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고인이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부인께서도 힘내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 씨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집은 갑자기 너무 넓어졌습니다.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옷장 속 옷들, 책상 위 안경, 현관에 놓인 구두. 정희 씨는 그것들을 보며 매일 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혼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누구에게 건넬 말이 없었습니다.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호 씨가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준호 씨, 말을 거는 준호 씨, 손을 잡아주는 준호 씨. 하지만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큰딸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살아요. 둘째 아들 민수 씨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방 하나 비워놨어요. 언제든 오세요. 막내딸 미나 씨도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이 집이 편해. 사실 편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 함께 나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나 좀 피곤해서. 실은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모두들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이 정희 씨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큰딸 민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프시면 어떡해요? 정희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고 아침이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큰딸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둘째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실버타운 알아봤어요. 요즘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사람들도 많대요. 막내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어울리시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자식들은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실버타운을 선택했습니다. 시설이 깨끗했고 프로그램이 다양했고 무엇보다 주변 환경이 좋았습니다. 자식들은 정희 씨를 데리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정희 씨는 시설을 둘러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 넓은 정원, 친절한 직원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마음 한편에서는 저항감이 일었습니다. 여긴 인생이 정리되는 곳 아니야? 여기 들어오면 정말 끝인 거 아니야? 큰딸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지 않아요?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정희 씨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올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혼자 남은 집에서의 시간은 정희 씨의 자존심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외로운, 끝없는 침묵, 의미 없는 하루들. 결국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 말을 들어야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입주일은 3월 초였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정희 씨는 짐 2개를 들고 경기도 외곽의 실버타운으로 들어갔습니다. 큰딸 민지 씨와 둘째 민수 씨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소파까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민지 씨가 짐을 풀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죠? 햇빛도 잘 들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다.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희는 가봐. 바쁠 텐데.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이제 다 컸어. 걱정 마. 자식들이 떠나고 나서 정희 씨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희 씨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여기서 사는구나.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복도에서 체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팔 벌려 높이 높이 다리 굽혀 앉았다 일어나. 예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음악이었습니다. 8시가 되면 식당에서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 식당에 들어갔을 때 주춤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해진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정희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적응하시는데 시간 좀 걸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 씨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정희 씨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여러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정희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인사들이 정희 씨에게는 이상하게도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다들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뒤늦게 들어온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정희 씨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자니 답답했고 창밖을 보자니 외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시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같이 드세요. 정희 씨는 앉았지만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손주가 왔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됐대요. 저는 며느리가 반찬 만들어 가져왔어요. 정희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실버타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노래교실, 3시에는 서예교실, 4시에는 운동교실. 직원이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관심 있는 프로그램 참여하시면 돼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식당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첫날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방에 있다가 점심 먹고 다시 방에 있다가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셋째 날 큰딸 민지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정희 씨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여기 좋더라.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었고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실버타운의 일과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식사도 혼자, 산책도 혼자 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직원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프로그램 참여 안 하세요? 다른 분들이랑 어울리시면 좋으실 텐데.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다음에 참여해 볼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왜 자신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준호 씨가 떠난 이후 정희 씨는 세상에 대해 마음을 닫았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또 잃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외롭지만 안전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실버타운의 시설을 조금씩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을 걸어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정희 씨는 책을 한 권 꺼내서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걷는 사람도 있었고 둘이서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둘이서 걷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부부일까 아니면 친구일까?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였던 어느 오후 정희 씨는 처음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정희 씨는 한 남자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호 씨. 나이 79세. 말수가 적고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는 남자였습니다. 정희 씨가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성호 씨는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평소처럼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바로 옆에 성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자리로 갈까 생각했지만 그 자리가 가장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성호 씨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를 힐끗 보았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도 책을 펼쳤지만 글자를 읽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정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둘은 말은 없었지만 묘하게 의식이 됐습니다. 정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가 먼저 와 있는지 도서관 문을 열 때마다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가 먼저 와 있으면 정희 씨는 안심했습니다. 성호 씨가 없으면 정희 씨는 왠지 허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도서관에 갔을 때 성호 씨가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 문을 쳐다봤습니다. 성호 씨가 들어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성호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왜 오늘은 안 오시는 걸까? 아프신 건 아닐까? 다음 날 성호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희 씨는 그를 보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호 씨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정희 씨는 힐끗힐끗 성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색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성호 씨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창가 자리 햇빛이 좀 강하지 않으세요? 정희 씨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호 씨가 정희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따뜻해서 좋아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강하면 눈이 피곤하실 텐데. 제 자리와 바꾸실래요? 정희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성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어제 저녁 메뉴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생선이 부드러웠어요. 아주 사소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에게는 그 대화가 소중했습니다. 실버타운에 온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1달 정도 됐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년 됐어요. 정희 씨는 물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셨나요? 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꽤 오래 걸렸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거든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직 어색해요.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이 정희 씨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말을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각자 책을 읽거나 신문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정희 씨는 성호 씨 옆에 앉아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해요.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4시쯤 정원을 걷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걸으실래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날 오후 4시 두 사람은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성호 씨는 정희 씨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정희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넓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봄이 되면 정말 예뻐요. 벚꽃도 피고 튤립도 피고. 정희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겠네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성호 씨가 꽃 이름을 알려주거나 정희 씨가 나무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30분쯤 걷고 나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성호 씨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걷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건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정희 씨는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의 얼굴에는 쓸쓸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물었습니다. 성호 씨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성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요. 정희 씨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5년 전에 보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에 놀라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1년 동안 투병했는데 결국 이기지 못했어요. 정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 씨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저는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성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지 않더라고요. 외로웠어요. 매일매일이 힘들었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맞손주가 이제 대학생이에요. 시간 정말 빠르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내일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정희 씨는 놀라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는 설명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께 산책하는 것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메뉴 괜찮네요. 그러게요. 불고기가 부드러워요.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즐거웠어요. 내일도 같이 드실래요?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식사했습니다. 아침은 각자 먹었지만 점심과 저녁은 함께 먹었습니다. 실버타운 사람들이 두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가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박성우 어르신이랑 친해지셨나 봐요. 정희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식사하고 그래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혼자보다 둘이 훨씬 좋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친구인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관계인가? 정희 씨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성호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는 것,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정희 씨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정희 씨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성호 씨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성호 씨를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성호 씨가 먼저 와 있을까 기대했고 산책 시간이 되면 기다려졌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정희 씨는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웠습니다. 76의 나이에 사랑이라니. 정희 씨는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정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나이에 설레긴 왜 설레?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딸 민지, 둘째 민수, 막내 미나.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걸 알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세상을 떠난 남편 준호 씨가 떠올랐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정희 씨는 준호 씨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을 잊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과 있으면 편할까요?
정희 씨는 밤마다 준호 씨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호 씨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큰딸 민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거기 생활은 어떠세요? 정희 씨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언니랑 같이. 정희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딸 민지 씨와 막내딸 미나 씨가 함께 왔습니다. 정희 씨는 딸들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시고 나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미나 씨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좋더라. 사람들도 있고.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친구도 사귀셨어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몇 분이랑 친해졌어. 사실 성호 씨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딸들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성호 씨를 마주쳤습니다. 성호 씨는 정희 씨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은 누구세요? 정희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야. 민지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딸들이 돌아갔습니다. 정희 씨는 딸들을 배웅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왜 숨겼을까? 그날 저녁 성호 씨와 산책을 하는데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따님들 오셨죠? 뵙고 싶었는데. 정희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왔다 갔어요.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인사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정희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는 정희 씨의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제 때문에 불편하신 건 아니죠?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는 욕심이 없어요. 그냥 친구로 지내도 좋아요. 정희 씨가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정희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호 씨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걸까? 성호 씨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다. 성호 씨와 함께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허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76의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설레는 것을, 행복해하는 것을. 준호 씨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라면 뭐라고 했을까? 준호 씨는 늘 정희 씨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정희 씨가 웃으면 함께 웃었고 정희 씨가 슬프면 함께 슬퍼했습니다. 준호 씨라면 아마도 말했을 겁니다. 여보, 당신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 씨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런데 저 혼자는 정말 힘들어요. 사진 속 준호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미소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혹시 주말에 같이 외출하실래요? 정희 씨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이요?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네,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보고 싶어서요.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정희 씨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실버타운 안에서 함께 있는 것과 밖에 함께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실버타운 밖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관계라는 이름.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함께 외출한다는 것.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두려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호 씨는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실버타운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고민 있으세요? 정희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여기 와서 한 분과 친해졌어요. 상담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잖아요. 정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건지. 상담사는 정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70이든 80이든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정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새로운 사랑이 옛사랑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어르신이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며 정희 씨는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정희 씨는 성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 주말에 같이 나가요. 성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정말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제가 준비할게요. 성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씨. 주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실버타운을 처음으로 함께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근처 공원.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정희 씨는 긴장했습니다. 성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정희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고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 좋네요. 정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게요. 공원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을까? 1시간쯤 걸은 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호 씨가 작은 보온병에서 차를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어요. 같이 마셔요. 정희 씨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는요, 욕심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희 씨는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끔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정희 씨가 편하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저 처음엔 무서웠어요. 성호 씨와 가까워지는 게.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 자식들 생각도 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어요. 성호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 봤어요. 왜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되는 걸까? 이 나이에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정희 씨는 성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저도 성호 씨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외롭지 않고 편하고 행복해요. 성호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씨. 그 말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정희 씨는 성호 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벤치에 앉아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다음 주에도 나올까요?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실버타운으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함께 들어가는데 몇몇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희 씨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성호 씨도 좋은 아침 보내세요. 점심 식사는 함께, 오후에는 산책, 저녁 식사도 함께. 저녁 식사 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텔레비전을 함께 보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버타운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성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 부럽습니다. 좋은 분 만나셔서. 성호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주말마다 함께 외출했습니다. 어떤 때는 공원, 어떤 때는 미술관, 어떤 때는 그냥 근처 카페. 특별한 곳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정희 씨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스카프였습니다. 정희 씨가 좋아하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호 씨는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어서요. 정희 씨 파란색 좋아하시잖아요. 정희 씨는 스카프를 받아들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 만에 받는 선물인지. 준호 씨가 떠난 뒤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성호 씨. 정말 예뻐요. 성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 씨도 성호 씨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 씨는 외출해서 성호 씨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손수건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면 소재에 성호 씨의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 정희 씨는 그것을 성호 씨에게 건넸습니다. 성호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고마워요. 소중하게 쓸게요. 2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와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정희 씨와 성호 씨는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 씨는 그 선율을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준호 씨와 처음 만났을 때 준호 씨가 좋아했던 곡이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성호 씨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성호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희 씨의 손을 살짝 감싸 쥐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것. 새로운 사랑이 옛사랑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 음악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산책을 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도 가끔 아내 생각이 나요. 특히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먹을 때나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를 들을 때.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프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정희 씨는 성호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요, 성호 씨. 우리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대신 지금을 소중하게 살아요. 성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준호 씨를 사랑했던 것처럼 성호 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삶의 연속이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정희 씨와 성호 씨는 여전히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실버타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처럼 봤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식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먼저 큰딸 민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큰딸은 무슨 일이냐며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났어. 여기 실버타운에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정희 씨는 성호 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는 79세이고 5년 전에 아내를 여의었고 성격이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다고. 큰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외롭지 않으시면 좋죠. 그런데 얼마나 친하신 거예요? 정희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눠. 딸아, 엄마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큰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행복하시면 좋아요. 근데 동생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동생들한테도 이야기할게. 큰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도 될까요? 정희 씨는 좋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 씨는 둘째 아들 민수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놀라고 조금 걱정하다가 결국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딸 미나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씨는 가장 긍정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기 힘들었거든요. 정희 씨는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저 오늘 아이들한테 성호 씨 이야기했어요. 성호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괜찮대요. 이번 주말에 큰딸이 온대요. 성호 씨 뵙고 싶대요. 성호 씨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인사드려도 될까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주말이 되었습니다. 큰딸 민지 씨가 면회를 왔습니다. 정희 씨는 민지 씨를 데리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성호 씨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민지 씨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호입니다. 어머님께 잘 대접받고 있습니다. 민지 씨는 성호 씨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딸 민지입니다. 세 사람은 카페테리아로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민지 씨는 성호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씨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이 하나,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직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곧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뒤 민지 씨는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둘이 이야기해요. 성호 씨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민지 씨는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분 같아요. 엄마한테 진심인 것 같고. 정희 씨는 고마운 마음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다만 조심스럽게 관계를 진행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씨가 돌아간 뒤 성호 씨가 물었습니다. 따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대요. 좋은 분 같대요. 성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도 긴장했어요. 2주일 뒤 정희 씨의 세 자녀가 모두 함께 면회를 왔습니다. 큰딸 민지 씨, 둘째 아들 민수 씨, 막내딸 미나 씨. 정희 씨는 자식들을 데리고 성호 씨를 만났습니다. 성호 씨는 정희 씨의 자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성호입니다. 자식들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사람은 실버타운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의 온화한 성격 덕분에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성호 씨는 정희 씨의 자식들에게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외롭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함께 있으면 덜 외롭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성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어집니다. 다만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성호 씨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식들이 떠날 때 민수 씨가 정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민지 씨도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안심이에요. 미나 씨도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희 씨는 자식들을 배웅하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식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호 씨와 산책을 하는데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고맙습니다. 자식분들께 소개해 주셔서.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고마운걸요. 성호 씨가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성호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희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정희 씨도 성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성호 씨. 두 사람은 그렇게 느리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희 씨와 성호 씨는 여전히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없이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내년 봄에 여행 한번 가실래요? 정희 씨는 놀라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행이요? 네. 제주도든 강원도든 아무 데나 좋아요. 둘이서 1박 2일 정도. 정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성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계획 짜볼게요. 그날 밤 정희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 준호 씨와 함께 가려고 계획했지만 가지 못했던 여행. 이제 성호 씨와 함께 갑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희 씨와 성호 씨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눈 정말 많이 오네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여행 계획 다 짰어요. 강릉으로 가요. 바다 보러.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성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첫날은 바다 보고 둘째 날 아침에는 일출 보고. 어때요? 정희 씨는 손뼉을 쳤습니다. 완벽해요. 두 사람은 여행을 기대하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실버타운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희 씨와 성호 씨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정희 씨와 성호 씨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성호 씨가 정희 씨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정희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목걸이. 정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성호 씨, 이게 뭐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성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정희 씨도 성호 씨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시계였습니다. 성호 씨가 늘 차던 시계가 오래되어 보여서 새 시계를 샀습니다. 성호 씨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매일 찰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77이 되었고 성호 씨는 80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했고 여전히 서로를 아꼈고 여전히 함께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드디어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와 성호 씨는 약속대로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창밖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 씨가 말했습니다. 성호 씨, 얼마 만에 여행인지 모르겠어요. 성호 씨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에 짐을 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정희 씨는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성호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희 씨.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닷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저녁에는 회를 먹었습니다. 신선한 회와 따뜻한 매운탕. 정희 씨는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밤에는 숙소로 돌아와 차를 마셨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내일 아침 일찍 일출 보러 갈까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 날 새벽 5시 두 사람은 정동진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나는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76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설렘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구나. 성호 씨가 정희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 씨는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행을 마치고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뒤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실버타운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한 쌍처럼 봤고 정희 씨도 성호 씨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희 씨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성호 씨가 놀라 정희 씨를 부축했습니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는 곧바로 직원을 불렀고 정희 씨는 실버타운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혈압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는 정희 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의 큰딸 민지 씨에게 연락이 갔고 민지 씨가 급히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성호 씨가 함께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혈압약을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놀랄 줄 몰랐어요. 정희 씨는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성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성호 씨. 저 괜찮아요. 성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요, 정희 씨. 정희 씨가 제 옆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정희 씨를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살아갈 이유예요. 정희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아프시면 저도 아파요. 정희 씨가 힘드시면 저도 힘들어요. 정희 씨는 성호 씨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성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호 씨 저도요. 저도 성호 씨가 필요해요. 그날 이후 성호 씨는 정희 씨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산책을 할 때도 정희 씨의 팔을 잡아주고 식사를 할 때도 자리를 챙겨주고 밤에는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성호 씨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정희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니 어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두 사람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정희 씨는 성호 씨에게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호 씨도 정희 씨에게 더 자주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더 다정해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와 성호 씨가 처음 만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격렬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실버타운에서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였습니다. 정희 씨와 성호 씨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씨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희 씨는 깜짝 놀랐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저는 이곳 실버타운에 2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고 여기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만났습니다. 좋은 분을 만났고 다시 설레는 법을 배웠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 씨는 성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고맙습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성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 씨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설렐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정희 씨가 자리로 돌아오자 여러 사람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멋지세요, 정희 씨.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희 씨는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와 성호 씨는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정말 멋졌어요. 용감했어요. 정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에요. 성호 씨는 정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희 씨는 성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정희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정희 씨를 만날 수 있다는 것,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정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정희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정희 씨는 성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성호 씨. 저도 성호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78이 되었고 성호 씨는 81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을 함께했고 여전히 서로를 아꼈고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실버타운 정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와 성호 씨는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우리 올해도 여행 갈까요? 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어때요? 유채꽃이 예쁘다던데.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호 씨와 정원을 걸었다. 봄바람이 따뜻했고 꽃향기가 좋았다. 성호 씨가 웃으며 말했다. 정희 씨,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네, 행복해요. 정희 씨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76의 나이에 나는 다시 사랑을 배웠다. 사랑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만났다. 박성호 씨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아니, 축복이었다. 정희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서는 성호 씨가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정희 씨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호 씨는 손을 흔들었고 정희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하지 않은 조용한 그러나 확실한 행복.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정희 씨와 성호 씨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깊고 진실하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며 황혼에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두 사람은 오늘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의 정원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장을 함께.
이것이 이정희 씨와 박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76과 79 두 사람의 황혼사랑 이야기.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던,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였던 그런 이야기.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설렐 수 있습니다.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뛰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혹시 지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감사합니다.